결정을 두려워하는 당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것일까? 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자주 듣는 대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더 좋은 상황이 올 것에 대한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결정의 과정 뒤에는 숨어있는 생각들과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숨겨진 생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의 생각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늘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상대성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내린 결정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일 싸게 판다고 해서 구입한 물건이 내일이 되자 더 큰 할인으로 판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먼저 산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효용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해도 어긋날 확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러한 상대성에 대해 만족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그리고 최후에도 최선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강의에 온 참가자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주제를 주어 토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그룹으로 갈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참가자는 이미 그룹을 선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그룹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다른 그룹에서 큰 웃음소리라도 터져나오면 자신이 그룹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룹이 자신에게 더 어울리고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속한 그룹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그룹에 속한 다른 참가자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따라서 유익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미래의 상황이 나쁘게 흐를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완벽주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반드시 당신을 편한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커다란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는 정의는 시인의 시에서도 수필에서도 노랫가사에서도 자주 듣는 정의이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지친 삶의 몸과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저는 여행의 묘미는 완벽한 준비와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면서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재미와 묘미를 경험한 적이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대학원 PhD 과정을 위한 담당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하였던 저는 마침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경찰은 친절히 저희를 LA 경찰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긴장한 탓인지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볼일까지 보느라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곳에서 미국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도중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영화를 찍듯이 한 범죄 차량과 그 차를 둘러싼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지요. 수십 명의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범인과 대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던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인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에서 제가 한 가지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웬만한 사고에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든 그 길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당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멋진 일들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 수동적 행동이 오히려 무책임에 대한 비난을 자초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비난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전을 지향하게 되고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남들의 비판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실험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은 중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인생을 모험으로 살 것인가, 평범하게 살 것인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이다. 우리는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아서 당신이 눈을 감거나 뒤돌아서 버리면 그림자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용기를 갖고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할 자유가 있다면 나에게는 무시해버릴 자유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에 대한 신경을 꺼주세요. 저는 당신의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다. 비난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과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